가난. 잠시 생각해보자. 빈민가에서 태어난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범죄적인 방법은 젖혀두고 백만장자들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도 열외로 하자. 상식적인 추론은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그런 상식적인 논리가 무슨 효용이 있겠나? 트랜서핑은 상식의 범주에 들지 않지만 그 대신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이루게 한다.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행동하면서 적절한 결과를 얻는다. 사람이 가난하게 태어났다면 빈곤한 환경에 놓이며 거기에 익숙해지고 자기네 빈곤한 삶의 라인의 주파수에서 에너지 방출에 조정된다. 자신의 가난을 증오하고 부자들을 부러워하면서 잘 살고 싶다는 욕망만 있다면 그것으로는 자신의 풍족한 삶의 라인에 조정되기가 매우 어렵다. 아니, 그 세 가지만 가지고는 부의 생명선으로 이동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다. 왜 그런지 알아보자. 인생을 시작하는 모든 아이들이 발견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아마도 이런 것이리라. 즉, 만약 네가 뭔가를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네가 거기서 벗어난다는 자유롭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 때때로 영혼에서 절규가 튀어나온다. 하지만 난 그걸 원치 않아. 그냥 아주 싫어. 근데 왜 그게 나를 내버려 두지 않는 거지? 왜 그런 것이 항상 나한테 생기는 거지? 분노가 터지는 순간 이런 의문의 외침을 아이들뿐 아니라 성인들도 자신에게 던진다. 사실 뭔가를 원치 않는데 그래도 그것이 발생하고 지독히도 싫어하는 것이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그런 상황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자신의 가난이나 하는 일, 자신의 신체적 결함, 이웃들, 거리의 불황자, 알코올 중독자, 약에 취해 다니는 자들, 사나운 개, 도둑, 깡패, 무례한 젊은이, 정부 등을 싫어할 수 있다. 그리고 싫어하는 정도가 더 강할수록 그런 것을 살면서 더 많이 접하게 된다. 그렇게 되는 이유를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다. 그런 것이 당신을 건드리고 당신은 그것에 대해 생각한다. 즉, 불만의 대상이 득실거리는 생명선의 주파수에서 생각 에너지를 방출한다. 이 방출의 양쪽 극단이 무엇인지는 좋아하는 것인지 좋아하지 않는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심지어 후자의 감정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것이 더 잘 작동하기도 한다. 다른 측면에서는 당신이 싫어하는 것이 당신에게 파괴적인 진자이며 따라서 그것을 당신은 자신의 심적 체험으로 한층 더 크게 흔들어주는 셈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이 뭔가를 적극적으로 미워한다면 그건 과잉 포텐셜을 만든다는 뜻이다. 그때 균형력은 당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텐데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세상을 바꾸는 것보다 그 누군가라는 진자를 하나 없애는 것이 균형력에게는 더 쉽기 때문이다. 삶의 부정적인 태도에 해로운 요소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상상해 보시라.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의 이야기로 되돌아가자. 그에게는 부자가 되려는 꿈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욕망만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소파에서 뒹굴면서 딸기 한 접시가 있으면 좋겠어. 근데 지금이 한겨울인데 어디서 딸기를 구하나? 이렇게 한가하게 생각할 수 있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기를 꿈꾸는 것이 바로 그런 시기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걸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또 그렇게 해봤자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행동하지 않는다. 이건 악순환이다. 욕망이나 소원 자체에는 아무런 힘이 없다. 거기에는 손가락 하나 움직일 힘도 없다.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은 의도나 의향, 즉 행동하려는 의지이다. 의향에는 또 뭔가를 가지려는 마음의 준비와 각오도 들어간다. 사람은 혹시 이런 식으로 말할지도 모른다. 이걸 나한테서 앗아가지는 못해. 내가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한 그렇고 말고. 한데 사실은 그게 아니다. 다시 말하지만 무엇을 그저 원하는 것과 그걸 얻고자 준비한 상태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가난한 사람은 부유한 환경이나 고급 상점에서 뭔가 불편함을 느낀다. 그렇지 않다고 아무리 자신을 다잡아도 그렇다. 마음 깊은 곳에서 그는 그런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여기지 않는 것이다. 부유함이 가난한 사람의 편안한 영역에 들지 못하는데 그건 부자가 되는 게 불편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것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새 안락 의자가 더 편리하지만 오래된 의자가 더 편안하다. 가난한 사람들은 고급 주택이나 값비싼 자동차, 보석, 전용 클럽 따위 부의 외적 측면만을 알고 있다. 만약 가난한 사람을 그런 환경에 둔다면 불편함을 느낄 것이다. 그리고 돈가방을 안긴다 해도 그는 갖가지 허랑방탕한 짓을 하면서 결국 다 날리고 말 것이다. 그건 그가 전송하는 에너지의 주파수가 그런 삶과 심한 부조화에 있기 때문이다. 부의 속성을 자신의 편안한 영역에 받아들이지 않는 한, 값비싼 물건들의 주인 되는 느낌을 배우지 않는 한, 아무리 큰 보물을 발견한다 해도 그는 여전히 가난할 것이다. 부를 얻는데 또 다른 걸림돌 하나는 선망이다. 알려져 있다시피 누군가를 부러워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성공에 호의를 품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런 의미에서 선망이나 부러움이라는 감정에는 건설적인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대신 선망에는 아주 강력한 파괴적인 요소가 들어있다. 사람 심리가 이렇게 생겨먹었다. 즉, 자신이 가지고 싶어하는 것을 누군가가 가지고 있어서 그걸 부러워할 때 바로 그것의 가치를 어떻게 하든 깎아내리려 든다는 것. 이른바 못된 선망의 논리는 이러하다.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부러워. 나한테는 저게 없고 가지게 되지도 않을 거야. 근데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뭐야?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안 좋은 것이고 나한테도 쓸모없는 거지. 이른바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는 심보가 여기서 생겨난다. 그렇게 가지고 싶은 욕구가 심리적 방어로 전환되고 그 다음에는 배척이나 거부로 발전한다. 이 거부는 미묘한 수준에서 이루어지는데 왜냐하면 잠재의식이 모든 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의식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만 선망의 대상을 평가절하하는데 잠재의식은 모든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그리고 여기서 잠재의식은 평가절하되지 않고 거부되지 않기 위해 곰 같은 노력을 다하는데 그래봤자 이로움보다는 해를 더 많이 끼친다. 그 결과 어떤 끈질긴 힘이 사람을 가난한 생명선에 붙잡아 두는지 우리는 알 수 있다. 넉넉한 생명선에서 궁핍한 생명선으로 전이가 유도될 때는 사건이 더욱 극적으로 펼쳐진다. 아주 부유한 사람이 모든 걸 잃고 길바닥에 나앉는 경우가 있다. 빈곤으로 향하는 유도된 전이는 아주 교묘해서 그 나선 형이 처음에는 서서히 눈에 띄지 않게 돌다가 그 다음에는 한층 빨라져서 이미 멈출 수 없을 정도가 된다. 이 나선은 일시적인 재정적 어려움으로 시작된다. 그런데 그런 일시적인 재정적 어려움은 누구한테나 언제든 생길 수 있다. 이건 이를테면 소풍 가는 날 비가 내리는 것처럼 평범하게 일어나는 불가피함이다. 그럴 때 분노나 우울증, 불안, 삶에 대한 불만에 빠지지 않는다면 파괴적인 진자는 먹이를 얻지 못하여 소멸하고 만다. 유도된 전이는 당신이 나선형의 끝을 잡았을 때 시작된다. 이 나선이 소용돌이 치려면 파괴적인 진자에게는 당신의 갖가지 반향이 필요하다. 그런 첫 번째 반응은 불만이다. 이건 진자에게 아직은 상당히 약한 보탬이고 그래서 당신의 그런 감정이 없어진다면 진자도 쓰러지고 만다. 또 다른 반응은 분노인데 이건 이미 불만보다 더 강한 것이며 이때 진자는 기운을 얻고 당신의 재정적 어려움이 누군가 때문이라는 정보를 당신에게 이 두 번째 자극에 대해 당신은 부정적인 반응이나 가해자에 대한 어떤 행동으로 반응한다. 이 시점에서 파괴적인 진자는 이제 완전히 활기를 띠어 새로운 소용돌이를 일으키기 시작한다. 이 소용돌이란 당신이 평소보다 적은 임금을 받거나 물가가 치솟거나 부채를 상환하라는 요구를 받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당신은 어떤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아직 깨닫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하시라. 그냥 짜증스럽고 불쾌한 일이 일어난 듯 보일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이건 당신이 진자의 진동에 반응하면서 자기 스스로 어떤 방향을 유도하는 과정이다. 당신의 에너지 방출 주파수가 번창하던 라인에서 궁핍해지고 화나는 라인으로 한층 더 재조정된다. 이에 따라 당신은 이 새로운 매개 변수들에 걸맞은 생명선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처지가 한층 더 악화한다. 물가가 치솟고 사업이 잘 안 풀린다는 등 나쁜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어오기 시작한다. 이 부정적인 소식들을 당신은 지인이며 가까운 이들과 적극적으로 입에 올리기 시작한다. 입에 올리는 것은 대개 가해자로 추정되는 쪽에 대한 한탄이나 불만, 공격 등 파괴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상황이 아주 안 좋은 기업에서 특히 확실하게 나타난다. 거기서는 아침마다 기도하듯이 돈줄이 말랐다는 한탄으로 하루가 시작된다.
이 단계에서 당신은 이미 소용돌이에 완전히 빠져든 것이며 당신의 생각에너지 방출은 파괴적인 진자의 주파수에 맞춰져 있다.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는 만큼 당신은 걱정과 불안에 휩싸인다. 불안 에너지는 그 용량이 크지는 않지만 진자가 아주 잘 빨아들이고 진자는 점점 더 뻔뻔해진다. 그런 상태에서 당신은 자기 주변에 불만이나 공격성, 우울증, 혐오, 분노 등의 과잉 포텐셜을 만들어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제 파괴적인 진자의 균형력이 연결되면 이건 필연적인 순서인데 그러면 상황은 통제 불능에 빠져서 눈사태처럼 걷잡을 수 없게 된다. 당신은 공포를 느끼고 모든 어려움에 빠지고 만다. 마치 당신 손을 붙잡고 빙글빙글 돌리고 돌리다가 갑자기 툭 놓아버린 것 같이 말이다. 당신은 저만치 나라가 뚝 떨어진 뒤 쇼크 상태로 누워 있는 듯하다. 이야말로 끔찍한 그림이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누구한테나 언제든 닥칠 수 있는 작은 재정적 어려움에서 시작됐다. 진자에게는 당신 돈이 필요하지 않다. 진자는 당신한테 돈이 부족해질 때 당신이 방출하는 부정적인 에너지에 눈독을 들인다. 결국 나선이 소용돌이가 뱅글뱅글 돌 때 불행한 사람은 잘 돼야 아주 많은 것을 잃고 최악에는 모든 것을 잃는다. 그렇게 되면 파괴적인 진자는 그 사람에게 더 이상 관심이 없다. 더 알겨낼 것이 없으니까. 그 뒤에 사건들은 여러모로 펼쳐질 수 있다. 불행한 사람이 실패의 생명선에 누워있거나 아니면 곤경에서 허우적거리기 시작할 것이다. 이런 유도된 전이는 개개인에게도 대규모 집단에도 일어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아시다시피 그건 단순한 나선형이 아니라 탈출하기가 몹시 어려운 진짜 소용돌이가 된다. 유도된 전이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나선형의 꼬리를 잡지 않는 것, 파괴적인 진자의 노름에 말려들지 않는 것이다. 이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걸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다. 당신의 내면 관리인이 잠들어서는 안 된다. 마치 꿈속에서 하듯이 습관적으로 진자의 게임을 받아들이려 할 때마다 달리 말해 불만과 분노를 내쏟고 불안을 드러내고 파괴적인 의논에 끼어들 때마다 자신을 단단히 잡돌이하시라. 당신한테서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죄다. 파괴적인 진자들의 선동과 도발의 후과임을 항상 잊지 마시라. 꿈속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 즉, 이게 꿈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동안 당신은 낯선 게임의 꼭두각시가 되어 악몽에 시달릴 수 있다. 그러나 잠을 깨고 환영을 떨쳐내고 어떤 게임이 벌어지는지 인식하기만 하면 그걸로 그만이다. 당신이 상황의 주인이 되며 주변 모든 것이 좀비 같은 상태에 있는 동안에도 그 상황의 제물이 되지 않을 것이다.